안녕하십니까, 장성철입니다. 유튜브 방송 장성철TV 1회, 2회 보셨지요? 한번 더 봐주시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구독 눌러주십시오. 어제 10월 1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명재권 판사가 조국 장관의 동생 영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영장 기각 결정은 법치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사건입니다. 명재권 판사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법부의 법복을 입을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는 법적 안정성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적 안정성이란 모든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예측 가능한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법률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변사또를 만나면 유죄가 되고 박문수를 만나면 무죄가 되는 그런 불공정한 사법적 결정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념으로서 도입된 것이 법적 안정성이라 할 것입니다.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속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불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대비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구체적 타당성입니다. 구체적 타당성이란 해결하는 겁니다. 법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법적 안정성만 강조하다 보면 부정의한 법이 강제로 집행됨으로 해서 선의의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구체적 타당성입니다. 법률가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충족시키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 도출해야 한다. 이게 법률가에게 주어진 임무인 겁니다.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는 법률, 하나는 관례에 비춰서 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법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의 발부 혹은 구속결정의 기각, 이와 관련된 법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에 3가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둘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세 번째,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등입니다. 3가지 사유,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입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조국 동생 조모씨 영장 기각 사유로 6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주요 범죄 배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두 번째는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졌고, 세 번째는 배임 수재 부분의 사실의 관계를 대체로 피의자가 인정하고 있고, 네 번째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네 번째 건강 상태, 그리고 6번째 과거 전력, 범죄 전력이죠. 이런 걸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성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형사소송법 구속 사유 3가지 내용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죠. 명판사의 판결 결정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만으로 보면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명판사의 구속결정 기각 사유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구속 영장 발부와 관련된 전례에 비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는요, 2015년, 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 32명 중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2017년 전국 법원에서 피의자 영장심사 기일에 불출석한 101명 중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1명뿐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례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피의자는 모두 구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명재권 판사가 내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의 건은 전례에서 비추어 보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입니다.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명 판사가 기각사유 6가지를 들었는데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 3가지 사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6가지가 맞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명재권 판사의 기각결정 사유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억지춘향식 기각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명재권 부장판사의 조국 동생 기각결정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겁박이 비상식적 상황을 만든다라는 정치 공세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혹은 문제 해결의 기준이나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명재권 판사가 조국 장관 일과 관련해서 사건 관련자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있기 때문에 석연치 않은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다. 인정합니다만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연히 문제 해결의 방향도 함께 포함된 내용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한심한 수준의 논평을 냈습니다. 검찰에 보여주기식 영장 발부가 아닌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면 잘한 거고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하면 못한 거고 진영 논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민주연구원 한참 더 나갔습니다. 막 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가 동의해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국 장관 일가 수사의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검찰 권력의 남용의 방관자가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판사 동일체의 원칙이 세상에 있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과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이 한 몸입니까? 판사는 독립된 그런 존재입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사법부에, 법원에 적용하는 민주연구원의 입장, 반민주연구원이라 이름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명재권 부장 판사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 하면 본인이 몸담고 있는 사법부, 그 사법부를 규율하고 있는 법치주의, 그 법치주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둥인 법적인 안정성, 이걸 크게 훼손하고 무너뜨린 것이 명재권 판사가 가장 잘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 그래서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려버린 조국 동생 영장 기각 결정의 건을 내린 명재권 판사는 더 이상 사법부에서 법률적 결정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 그래서 법복을 더 이상 입을 이유가 없다. 법복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명판사는 사법부 구성원과 국민 모두에게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잘못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